여러분, 살면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회의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무시될 때, 친구 모임에서 말이 끊길 때, 가족들 사이에서 의견이 묵살될 때,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조여오고 말문이 막히는 느낌, 이런 경험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오죠. 무시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냥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강하게 맞받아쳐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무시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왜 무시당하는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까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집에 돌아와 이불을 차며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무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번 무시해도 괜찮다고 느낀 사람은 계속해서 당신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는 마치 독처럼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는 명확한 공식이 존재합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단 한마디의 마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제대로 활용해도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단 10분, 여러분이 이 영상에 투자하는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시당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핵심 원칙 하나로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에서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른 채 계속 참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노출될 것이고 그때마다 속으로 삼키는 분노와 후회가 쌓여 결국 관계는 물론 여러분의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받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마치 의사가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시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생명이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하듯 이들은 감정적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40대 마케팅 팀장 정민우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회의 때마다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가로막고 그건 내가 이미 생각해봤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직원들을 무시했지? 난 그저 시간을 아끼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시가 아니라 효율인 것이죠. 이들에게 당신의 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직접 말해도 그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합니다. 둘째, 무시하는 행동 뒤에는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가시 돋친 갑옷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 부서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정 인물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모임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비웃는 그 친구,
혹은 늘 내가 너보다 이 분야는 더 잘 알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자신감 넘치고 우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자기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시는 그들의 방어 메커니즘인 셈이죠. 진정으로 자신감 있고 안정된 사람들은 타인을 끌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무시는 종종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특히 직장이나 가정과 같이 권력 관계가 명확한 환경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35살 직장인 서지혜 씨는 팀장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팀장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가치 없다는 듯이 깎아내리고 회의에서 그녀가 발언하려 할 때마다 나중에 얘기하자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려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심리적 신호가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응하고 참는다면 그들은 이를 권력 행사의 성공으로 해석하고 행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응한다면 그들은 대부분 후퇴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무시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요? 사실 참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는 아주 명확한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한다.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한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 담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어오면 우리는 이건 제 공간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35세 직장인 박지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팀 회의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동료 중 한 명이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라며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아이디어는 팀 내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그것을 승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괜찮구나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무시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심리적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가치를 확고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보고 이건 그냥 돌멩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무시당하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냉정함입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말하기의 중요성입니다. 침묵은 종종 동의로 해석됩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면 그것을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그래, 말은 쉽지. 하지만 실제로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확히 그 지점이 우리가 다음으로 다룰 내용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우선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공적인 환경에서의 대응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특히 권력 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는 특별히 까다로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상사가 무시할 때, 교수가 무시할 때, 선배가 무시할 때, 우리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직장인데, 학생인데, 그냥 참아야 하는 거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참는 것과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28세 신입사원 이태준 씨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팀 회의에서 신중하게 준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그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우리 지금 창의적인 생각 듣자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야.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고 모두의 시선이 이태준 씨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태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3초간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제안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셨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네요. 실제로 이 방안은 국내 대형 IT 기업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설명을 마저 들어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부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은 뒤 그래, 계속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회의에서 이태준 씨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태준 씨가 사용한 것은 퀘스천 테크닉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화를 내거나 위축되는 대신 질문 형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에게 반응의 부담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권력 관계에서 효과적인 대응법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요청 기법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하신 말씀이 제 의견이 가치 없다는 의미였나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을 정확히 지목하면서도 직접적인 비난은 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적되면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잠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 상사가 회의 중에 그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당신의 아이디어를 무시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이 이렇게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제안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이 대응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판을 구체화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줍니다. 동시에 당신은 열린 자세로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성숙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둘째, 단호한 경계 설정 기법입니다. 이것은 특히 반복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효과적입니다. 32세 대학원생 김민지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의 지도 교수는 매번 그녀가 말할 때마다 눈을 휴대폰으로 돌리고 중요한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몇 번의 경험 후 김민지 씨는 상담 시간에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드릴 때 교수님께서 다른 일에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제 연구에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와의 관계는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그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나중에라도 1대1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난 후에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침착한 자신감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 목소리가 떨리거나 시선을 피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의 눈을 차분히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이런 대응법을 통해 우리는 전문성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 즉 친구, 가족, 연인 사이에서 무시당할 때의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서의 무시는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 동료가 무시할 때보다 가족이 무시할 때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의 차이 때문입니다. 27세 직장인 최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형부가 가족 모임에서 늘 자신의 말을 가로막고 너 같은 애가 뭘 알겠어라며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사이니까 참자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임이 스트레스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무시의 패턴은 더 깊게 뿌리내리고 더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종종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무시당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 전달법을 활용하세요. 이것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항상 나를 무시해가 아니라 네가 내 의견을 끊을 때 나는 무시당한다고 느껴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유진 씨는 결국 형부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모임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너 같은 애가 뭘 알겠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제 생각이나 경험도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형부는 잠시 당황한 뒤 내가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의도한 건 아니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유머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유머가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대응하면 관계가 경직될 수 있기 때문이죠. 31세 회사원 김지훈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그가 요리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요리를 뭐 알아라며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래, 내가 요리사는 아니지만 내 입맛은 미슐랭 3스타급이야. 내 의견도 한번 들어봐. 혹시 맞을지도 모르잖아. 그리고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이 유머러스한 대응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특정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친구나 가족이 농담처럼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경우 이런 유머러스한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상황 지목 기법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무시당할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무시하는 행동이 정확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입니다. 34세 주부 박서연 씨는 남편이 그녀의 육아 방식에 관한 의견을 항상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난주 우리 아이 학원 문제 논의할 때 내가 의견을 말하려고 하자.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자고 했어. 그 전 주에도 아이 식습관 얘기할 때도 비슷했어. 나는 엄마로서 내 의견도 동등하게 고려되었으면 해. 우리 함께 결정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존중의 선순환 만들기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의견을 존중해줘서 고마워.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내 생각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느껴. 이렇게 상대방이 존중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변화할 의지가 없다면 그 관계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무시는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화 방법과 일관된 경계 설정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면 정말 뭐가 달라질까? 변화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찾아옵니다. 첫째, 즉각적인 관계 재조정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쉽게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통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변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시작되면 놀랍게도 다른 관계에서도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존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회복입니다. 32세 직장인 이다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내가 변한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고 할 때 즉시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인관계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존중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대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자존감, 그리고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운 것을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